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 원피스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죠.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미친 정보가 있습니다. 샹크스가 과거의 신의 기사단에게 계속해서 납치당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1170화 내용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로키의 망치에 숨겨진 비밀부터 하랄드 왕의 처참한 최후, 그리고 갓벨리 사건의 진실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1170화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나오는 다람쥐와 드래곤의 신화적 연결고리를 듣게 되시면 오다 작가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이번 원피스 1170화의 제목은 정반대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첫 장면부터 압도적입니다. 로키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고요? 바로 자신의 무기, 망치 라그니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로키의 망치, 그냥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로키가 망치와 격돌하는 동안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힙니다. 나미의 크리마테스나 NL 이후로 이렇게 자연적인 번개가 연출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왜 그동안 라그니르 망치가 그 방에 갇혀 있었는지, 바로 그 방 안에 있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든 상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나 그 열매를 탐내지 못하도록 망치 자체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로키 정도 되는 강자가 아니면 망치한테 두들겨 맞고 악마의 열매는 구경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자 안에 든 악마의 열매, 거인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역사상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먹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는 사용자가 죽으면 다시 어딘가에서 열매로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는 그 순환의 고리조차 없는, 어쩌면 로키가 역사상 최초 혹은 두 번째 사용자일 수도 있다는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루피에니카 열매처럼 조이보이 이후 처음인 케이스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스코퍼 가반이 등장합니다. 가반은 하랄드 왕의 불사신 같은 재생 능력을 파괴하는 방법을 로키에게 전수합니다. 폐왕색 패기를 둘러라, 그리고 끊임없이 타격해라. 가반의 설명에 따르면 폐왕색을 두른 공격은 상대의 재생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고 합니다. 오로성이나 하랄드 같은 괴물들의 무한 재생을 뚫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폐왕색의 지속적인 데미지 누적이라는 것이 공식화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원피스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이건 내가 갓벨리에서만 겪은 게 아니야. 신의 기사단 녀석들이 샹크스를 납치하려고 끈질기게 덤벼들 때 터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신의 기사단이 샹크스를 납치하려고 했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이건 로저 해적단이 샹크스를 배에 태우고 다닐 때부터 이미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이 혈통 천룡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저 해적단의 여정 내내 신의 기사단의 추격이 있었다는 이 설정,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샹크스의 과거사가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다시 로키 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키와 망치의 대결,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로키가 가져온 망치도 부서지고 라그니르 망치도 지쳐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망치가 변신을 합니다. 바로 귀여운 다람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북유럽 신화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름이 쫙 돋으셨을 겁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수 이그드라실에는 3마리의 동물이 삽니다. 꼭대기에 독수리, 뿌리에 드래곤, 그리고 그 사이를 오르내리며 소식을 전하는 다람쥐, 바로 라타토스크입니다. 라타토스크는 이간 질쟁이이자 전령입니다. 망치가 다람쥐로 변했다는 건 이 악마의 열매가 동물계 환수종 다람쥐 모델 라타토스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다람쥐가 로키를 인정하고 스스로 악마의 열매 상자를 열어줍니다. 드디어 로키가 열매를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화에서는 로키의 전신이 완전히 공개되진 않고 실루엣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와 신화적 배경을 종합해보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람쥐 라타토스크가 전령으로 모시는 존재,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는 사악한 드래곤, 바로 니드오그입니다. 또 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카이도가 동양의 신비로운 청룡이었다면 로키의 니드오그는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묵직하고 사악한 다크소울 보스 같은 드래곤입니다. 날개가 있고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파괴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죠. 유출 정보에 따르면 뱀과 용이 섞인 듯한 기괴하고 강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펠리르설은 이제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망치가 다람쥐인데 사용자가 늑대면 이상하잖아요? 다람쥐와 드래곤, 이 신화적 고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로키는 거인족의 피지컬, 전설의 환수종 니드오그의 능력, 그리고 폐왕색 패기까지 두른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랄드 왕을 향해 일격을 날립니다. 이때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장렬하며 하랄드 왕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버리죠. 이로써 엘바프의 왕좌를 둘러싼 과거의 비극은 하랄드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복수까지 성공한 로키가 도대체 왜 훗날 샹크스에게 제압당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힌트는 바로 저 다람쥐 망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 속 라타토스크는 남을 이간질하고 조종하는 성격입니다. 이 열매나 망치에 자아가 로키의 정신을 갉아먹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정의가 열매의 부작용이나 폭주로 인해 변질되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샹크스가 눈물을 머금고 친구인 로키를 봉인해야만 했던 슬픈 서사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70화에서 오다 작가가 강조했던 내용은 첫째, 로키의 망치는 동물계 환수종 라타토스크였다. 둘째, 로키가 먹은 열매는 이그드라실의 니드오그로 추정되는 환수종이다. 셋째, 샹크스는 과거 신의 기사단에게 끊임없이 노려졌으며 로저 해적단은 이를 막아내며 항해했다. 넷째, 하랄드 왕은 로키의 폐왕색과 번개 공격에 산산조각 나며 최후를 맞이했다. 이번 챕터로 긴 과거 회상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 시점, 루피 일행의 이야기로 돌아올 텐데요. 과연 봉인에서 풀려난 로키는 루피의 적이 될까요? 아니면 든든한 아군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로키의 능력이 동양의 용의 모델이었던 카이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